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겨울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며 지나갈 때마다 저는 조금씩 움츠러들었어요. 붕어빵 반죽을 틀에 부으며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제 현실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죠.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따뜻한 집, 그리고 남편이 있는 삶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겨우 붕어빵 한 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서지은이에요. 37살, 결혼 5년 차였던 여자였죠.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 저는 공식적으로 이혼 서류를 접수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순탄치 않았어요. 부모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그곳이 제 첫 번째 집이었어요. 차가운 벽과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그리고 항상 부족했던 온기.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꿈을 꾸며 자랐어요. 10살 무렵에 고아원에 한 아이가 들어왔어요. 정미희라는 아이였죠. 처음 왔을 때 미희는 너무 슬퍼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거부하고 말도 안 하고 먹지도 않았죠. 다른 아이들은 모두 그녀를 피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저는 매일 미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있어 주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미희가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나도 외롭거든. 친구가 필요해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울고 웃었죠. 특히 미희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저보다 1살 어렸지만 모든 과목에서 뛰어났죠. 반면 저는 손재주가 좋았어요. 미희의 찢어진 옷도 꿰매주고 낡은 인형도 새 것처럼 만들어줬죠. 어느 날 미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화장실에서 손목을 긋고 있는 미희를 발견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선생님들을 불러 겨우 살릴 수 있었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히 가족이 되자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미희는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죠. 그것은 반쪽짜리 목걸이였어요. 작은 하트 모양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리고 서로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목걸이를 항상 목에 달고 다녔어요. 하지만 미희가 고아원에 온 지 1년이 되던 날, 한 부유한 가족이 그녀를 입양하러 왔어요. 미희는 가고 싶지 않다고 울었지만 그건 모두에게 좋은 기회였어요. 울면서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던 미희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미희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고아원을 나온 후 저는 여러 곳에서 일하며 살았어요. 음식점 서빙, 마트 계산원, 공장 노동자.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죠. 대학에 갈 형편은 안 됐지만 요리학원에 다니며 제빵 자격증을 땄어요. 그렇게 31살이 되던 해 한 제과점에서 일하던 중에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자주 제과점에 들르는 단골이었어요. 키가 크고 날카로운 턱선을 가진 그는 첫눈에 보기에도 좋은 집안 출신이란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를 여자로 대해줬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꿈에 관심을 가져주었죠. 몇 달간의 데이트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시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넓은 저택이었지만 저에겐 감옥과 다름없었죠.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고아 출신의 학벌도 없는 애를 데려오다니. 민석이 너는 대체 뭘 본 거니?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엔 남편이 저를 감싸줬지만 점점 그의 태도도 변해갔어요. 출근 시간은 빨라지고 퇴근 시간은 늦어졌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며 집에 잘 오지 않았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시중을 들며 살았어요. 설거지, 청소, 빨래, 요리.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을 위해 참았어요. 그가 부모님과 갈등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다정한 말 한마디 없었고 집에 들어오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휴대폰도 항상 비밀번호를 바꿨고 제가 다가가면 짜증을 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화면에는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죠.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직접 물었지만 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알았으면 이혼하자는 그 말에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5년 동안 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뎌왔는데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제게 당장 집을 나가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겨우 몇 가지 옷까지만 챙겨 그 집을 나왔어요. 돈도 집도 갈 곳도 없었죠. 그렇게 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은행에 있던 얼마 안 되는 적금을 깨서 작은 붕어빵 기계를 구입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장사 경험도 없었고 날씨와 싸우며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제 붕어빵은 맛있었어요. 특히 팥소를 직접 만들어 넣었거든요. 곧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루 매출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이혼 절차는 남편 측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했고 저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자유를 얻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저는 다시 서지은 그냥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붕어빵 장사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날이 추워질수록 매출은 올라갔고 저는 이제 작은 원룸도 구할 수 있었어요. 비록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제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붕어빵을 구우며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12월에 추위가 절정에 달했지만 손님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죠. 그 중에 한 작은 남자아이가 눈에 띄었어요. 약 7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이에게 붕어빵을 건네주자 갑자기 아이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가리켰죠. 아줌마가 찬 목걸이. 울 엄마랑 똑같네.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고아원에서 미희와 나눠 가진 그 목걸이, 세상에 단 2개밖에 없는 그 목걸이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고요? 게다가 그게 이 아이의 어머니라니? 뭐라고? 너희 엄마가 이런 목걸이를 하고 있어? 네. 똑같아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저는 멍한 상태로 아이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약 30분 후 갑자기 거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도착하기 시작했죠. 맨 앞차에서 한 여성이 내렸어요. 길고 우아한 코트를 입은 그녀는 서둘러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정미희. 그녀는 정말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친구였어요. 지은아? 미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미희야. 정말 너구나.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1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함께 울고 웃던 그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미희는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지은아, 우리 집에 가자.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 결국 저는 붕어빵 기계를 정리하고 미희의 차에 올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은 제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대한 저택이었어요. 미희와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희의 양부모는 미희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었다고 해요. 미희는 좋은 학교에 다니고 하버드 경영대학원까지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 후 미희는 양부모의 사업을 이어받아 더욱 키웠고 같은 업계의 사업가와 결혼했어요. 주호는 그들의 아들이었죠.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고아원에서 나온 후의 힘든 생활, 남편과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시댁에서의 고통스러운 나날들, 마지막으로 쫓겨나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경위까지요. 미희는 제게 당분간 자신의 집에서 지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미희와 그녀의 남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저는 한 달만 머물기로 했어요. 그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미희는 제게 그녀의 재단에서 일해볼 것을 제안했지만 저는 제가 꿈꿔왔던 작은 베이커리를 열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말? 그거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줄게. 미희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처음엔 미희의 도움을 거절했지만 결국 그녀의 진심 어린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미희는 이것이 도움이 아니라 투자라고 제 실력을 믿는다고 말했거든요. 2달 후 좋은 위치에 제 베이커리를 열었어요. 아늑한 분위기의 작은 가게였지만 제 손으로 직접 구운 빵과 케이크는 곧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붕어빵 장사를 하며 개발한 특제 팥소를 넣은 빵들이 인기였죠. 6개월이 지나자 저는 미희의 집에서 나와 가게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미희에게 투자금의 일부를 갚기 시작했고 제 삶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베이커리는 날이 갈수록 더 유명해졌어요. 특히 제가 개발한 행복빵이라는 메뉴는 SNS에서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가게는 늘 붐볐고 직원도 3명을 더 고용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희가 남편 진우 씨의 친구를 데리고 가게에 왔어요. 영호 씨는 차분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영호 씨는 자주 가게에 들렀어요. 처음엔 미희와 함께, 나중엔 혼자서요. 어느 날 영호 씨가 스케치북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것은 제 가게를 더 넓고 아름답게 리모델링한 디자인이었죠. 영호 씨는 건축가였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영호 씨는 저와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그도 어린 시절을 쉽게 보내지 않았대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 집에서 자랐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죠.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어요. 영호 씨와 저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어요. 그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죠. 미희는 우리의 관계를 알고 정말 기뻐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베이커리는 더욱 성장해서 이제는 2번째 지점까지 열게 되었죠. 영호 씨가 디자인한 새 매장은 더욱 넓고 아름다웠어요. 미희와 저는 함께 고아원 후원 재단을 설립했고 보육원 아이들에게 제빵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특히 저희가 자란 고아원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빵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날은 가장 보람찬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한 거예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며 매일을 감사함으로 보내고 있어요. 가끔은 밤에 혼자 창밖의 별을 보며 생각해요. 그 추운 겨울날 붕어빵을 팔던 제게 다가와 아줌마가 찬 목걸이. 우리 엄마랑 똑같네. 라고 말했던 그 작은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 삶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은 생각해요. 또 다른 나처럼 외롭고 힘든 소녀가 있다면 제가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기를. 미희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예요. 받는 것만큼 나누는 것.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오늘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굽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준비를 해요. 그리고 미소 짓죠. 이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정이 앞으로 올 날들의 아름다운 서막이 되리라 믿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